안녕하세요. 나연이 집의 구독자 여러분, 최나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페이드와 드로우 샷에 있어서 레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골프존 GDR이 굉장히 정확한 볼 데이터와 샷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레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 말고도 더 좋은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연님은 페이드샷이랑 드로우샷을 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10년 넘게 걸렸고, 한국에서는 사실 페이드랑 드로우를 배워본 적이 없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코치 선생님들하고 배울 때 그때부터 이제 페이드와 드로우 샷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골프존 GDR 이용해보고 있어요? 저 예전에 좀 많이 이용을 해봤고, 이렇게 새로 나온 플러스는 사실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고요. 저 말고 사실 이 한국에서 프로 생활하는 KLPGA 선수들 많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좀 날씨가 안 좋거나 했을 때 이렇게 실내에 와서 연습할 때 GDR 플러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프로들이 믿고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믿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번 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골프를 치기 때문에 몸을 풀어야겠죠? 네, 7번 아이언인데요. 150야드 칩니다. 근데 148야드 나왔거든요.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도 지금 스퀘어로 나와줬고 좋은데요? 연습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캐리 거리가 137야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런이 이제 11야드가 나왔는데 거리를 조금 더 내보내 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평소에 치던 대로 조금 스피드를 한번 더 내볼게요. 지금 클럽 페이스가 살짝 오픈이 되었다고 이제 나와주고 있고, 연습 안 하고 선수 끝나니까 거리는 조금 덜 나가네요. 물론 잘 친 샷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제 못 쳤을 때, 좀 잘 안 맞았을 때 이제 데이터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몸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부러, 이거 일부러예요. 일부러 제가 잘못된 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클럽 페이스를 한번 닫아 맞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닫히는 것처럼. 완전 바로 나타났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고, 페이스 투 패스는 이제 스퀘어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궤도 자체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클럽 패스의 궤도가 나왔죠,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가는 공이 이제 나타나 줬고, 그럼 이제 우측으로도 한번 쳐볼게요,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많이 휘네요, 많이 휘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 우측으로 잘못됐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가 이제 페이스가 열려 있고 우측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다 이제 보여지니까 확실히 잘 안 맞았을 때도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스모라고 스윙을 분석해 주는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도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뭐 저희가 라인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머리에서부터 등까지의 라인도 그릴 수가 있고, 백스윙 들기 전에 보통 샤프트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스윙 플레인을 점검을 하거든요, 프로들도. 확실히 이제 우측으로 제가 이제 치려고 되게 이렇게 깎아치는 듯한 스윙의 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일부러 쳤을 때 스윙의 궤도입니다. 확실히 이제 뭔가 시작 때부터 안으로 들었다가 뭔가 깎아치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상적으로 좀 쳤을 때는 조금 더 스윙 플레인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스퀘어, 정확한 궤도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지금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게 왜 나스모냐고 제가 여기 여쭤봤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스윙 모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존에서 이 말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딱 설명을 듣고 나니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스모를 AI 코치가 분석해서 스윙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고 해요. 처음 배우시는 또 초보분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스윙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요. 혼자 연습하실 때. 그리고 상급자분들도 뭔가 스윙의 개선이 필요하시거나 스윙을 고치실 때 이 나스모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이제 풀렸으니까 제가 이제 드라이버로 페이드 샷과 드로우 샷의 레슨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페이드를 선호하지만 이제 드로우가 좀 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신 있는 드로우를 제가 그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첫 번째로 티높이를 살짝 올립니다. 드로우를 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티높이를 살짝 올리기 때문에 티높이 우선 조정을 했고요. 이유는 조금 더 드로우 같은 경우는 스윙 플레인 자체가 약간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 조금 더 이 오른쪽 허벅지, 다리, 골반 이 라인으로 들어와서 약간 우측으로 좀 뻗어줘야 이제 드로우가 좀 잘 나요.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로 티 높이가 제가 이제 좀 높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공이 우측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에임 자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합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스탠스 자체도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발이 뭔가 좀 더 방향을 쓸 때보다 조금 더 밑으로 빠져서 크로스 스탠스가 나오게끔 할 거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깨 정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어깨 정렬도 같이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다리만 오른쪽으로 보고 몸은 그대로 두면 그 페어웨이 중간을 보고 치게 되면 스윙 자체가 안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뻗어낼 수 있는 궤도의 스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드로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투 아웃의 스윙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티를 높임으로써 우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티를 높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에임을 지금 했죠. 오른발이 살짝 뒤로 빠졌고 골반과 어깨까지 그런 느낌으로 살짝 좀 심하게 할 수 있어요. 느낌에는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시작 자체가 원래 방향은 예를 들어 여기인데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스윙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편하죠. 백스윙도. 그래서 조금 팔로우 자체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를 좀 높이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왼쪽으로 휘긴 했어요. 사실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회전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커브가 조금 많이 생겼지만 왼쪽으로 돌긴 했죠. 여기 보시면은 클럽 패스도 인투 아웃이 나왔고 클럽 페이스도 살짝 닫혔기 때문에 확실히 왼쪽으로 회전하는 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코스 레슨 같은 거를 아마추어들이랑 할 때 보면은 보통 페어웨이 중간을 보고 치시죠. 페어웨이 중간을 보고 치시면 그 중간 지점부터 왼쪽 면과 오른쪽 면, 그러니까 코스 전체의 반밖에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 무섭거나 왼쪽이 무서울 때 그렇게 드로우나 페이드를 사용하셔서 왼쪽 에임을 해서 페이드를 쳐서 이만큼의 땅을 다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에임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왼쪽 오비라인까지 다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페어웨이 자체, 러프 자체까지 저희가 넓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급자, 상급자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생각하고 코스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히 여자 선수들보다는 남자 선수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게 모든 페어웨이 면을 다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못하는 페이드를 좀 해야 돼요. 페이드는 약간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티를 좀 낮게 꽂습니다. 왜냐면 스윙 자체가 좀 낮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임팩트 후에 엑싯이라고 하는데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출구에 있어서 드로우 칠 때는 좀 위로 올라가지만 페이드를 칠 때는 조금 낮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조금 탄도가 낮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거리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드로우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드로우는 커브가 조금 더 많이 생겨요. 페이드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시도했다가 오비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페이드를 칠 때 아까 드로우는 크로스 스탠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드는 살짝 오픈이나 거의 스퀘어로 쓰셔도 됩니다. 원래 쓰는 대로 스퀘어를 쓰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려오는 궤도가 아까는 이렇게 서서 약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페이드를 치는 때는 약간 앞쪽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약간 앞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요 출구예요, 출구. 스윙 자체를 뭔가 왼쪽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낮게 가지만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릴리스 자체가 조금 덜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드라이브를 치면 약간 이렇게 해서 릴리스를 했을 때 헤드가 이쪽 면을 보고 있어요. 팔로우스로 할 때 이쪽 면을 보고 있지만, 페이드를 칠 때는 조금 더 팔이 채우다 먼저 지나가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먼저 지나가서 헤드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오픈된 거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는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찍었을 때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돌아가느냐 좀 늦게 돌아가느냐의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티를 제가 조금 낮춰볼게요. 낮추고, 스탠스는 원래 평소 어드레스 하시듯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쪽 출구입니다, 출구. 우측으로 가긴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우측으로 간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페어웨이 중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에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드를 치실 때는 왼쪽을 에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왼쪽을 충분히 보시고 이렇게 페이드를 걸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클럽 패스가 당연히 아웃 투 인으로 나와주면서 페이스 투 패스도 오픈으로 나왔고요. 아까 드로우 쳤을 때랑 확실히 거리 차이가 좀 있어요.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 손해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치셔야 돼요. 드로우가 확실히 거리가 좀 많이 가요. 왜냐면 탄도 자체도 높고 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페이드랑의 이제 거리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샷 점검이라는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볼 건데요. 캐리가 우선 207야드가 나왔고, 비거리가 이제 런까지 다 해서 227야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샷 점검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값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좀 밑에 맞았어요. 페이스 밑에 맞아서 백스핀 RPM이 2272 R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 거리가 좀 안 나왔는데, 이 백스핀 양을 저희가 좀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872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추긴 했는데, 지금 백스핀 양의 그 예상 값을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하면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떨어져서 만약에 이 샷이 백스핀 양이 이만큼 나왔으면 뭐 이렇게 간다라는 게 나오고, 반대로 그 백스핀 양을 한번 올려볼게요. 한 2500까지 올렸을 때는 아마 분명히 캐리 거리는 더 나올 거예요. 캐리 거리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네, 한 2야드 정도 더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샷 점검의 기능들로 내가 최대치의 거리를 내보낼 때 어느 정도의 백스핀 양이 중요한지 좀 미리 시뮬레이터로 보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클럽 선택이라든지 어떤 샷을 구사할 때 최고치의 거리를 내보낼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스카이 뷰 9번 홀에서 티샷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컨샷 지점이 굉장히 오르막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오르막 라이에서 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나연이 집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저는 절대로 바람도 이기지 않고 경사도 이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보통 이용하면서 치는 선수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레슨을 해드릴게요. 거리가 107.8야드에 36피트 정도가 이제 오르막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편하게 그냥 9번 아이언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르막 라인일 때 이렇게 왼발이 높은 거죠. 이렇게 왼발이 높아서 약간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풀스윙을 다 하지는 않아요. 좀 컨트롤 샷을 하기 때문에 좀 보통 채를 한 클럽에서 반 클럽에서 한 클럽 정도를 여유 있게 잡고 치고요. 이제 보통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발이 높은데 타석에서 연습을 하거나 이제 뭐 티박스 이렇게 평평한 데서 연습을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경사를 이기면서 셋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모든 몸이 경사대로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발도 당연히 왼발이 높지만 뭐 골반의 높이라든지 어깨의 높이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 경사에 맞춰서
이렇게 셋업을 해줄 거예요. 공 임팩트 하고 나서 땅이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지면이잖아요. 오르막 경사 같은 경우. 그래서 당연히 하이 피니시가 나와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셋업도 이렇게 돼 있고 공을 찍어 치려고 하다 보면 앞에 땅이 엄청 많이 맞아요. 그래서 거리 손해가 엄청 나거든요. 이 오르막 지면에 공이 출발할 때 땅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띄워서 칠 거예요. 이 앞에 오르막 경사를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가듯이 칠 거기 때문에 셋업이 제일 중요해요. 공이치 살짝 왼발이면 더 좋고요. 약간 이렇게 전부 다 셋업을 하신 다음에 경사대로 이렇게 약간 하이 피니시를 갈 거예요. 사실 여기가 지금 이제 오르막 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전부 다 약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왜냐면 반클럽에서 한 클럽을 더 잡았기 때문에 경사대로 약간 이렇게 약간 올려칠 거예요. 잘 쳤네요. 왼발이 높은 곳에서 쳤을 때 스윙의 구질이, 공의 구질이 좀 왼쪽으로 가는 공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왜냐면 저희 아까 드로우 쳤을 때 설명하고 조금 비슷한 거예요. 채가 올려치려고 하다 보면 다운스윙 자체가 좀 낮게 들어옵니다. 낮게 들어와서 올려치기 때문에 드로우가 조금 더 쉽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측을 조금 더 에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경사를 이기려고 치지 마세요. 여유 있게 한 클럽. 저는 오르막 경사가 심하면요, 두 클럽도 더 잡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짧게 잡고 더 컴팩트한 스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내리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차례인데요. 지금 스카이뷰 3번 홀 페어웨이에 와 있습니다. 핀까지 거리는 162야드에 이제 내리막이 좀 있죠. 내리막이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7번 아이언을 잡았습니다. 한 150야드 정도 칠 생각으로 7번 아이언을 갖고 있는데, 내리막에서 칠 경우에는 우선 만약에 7번 아이언으로 150야드를 치시는 분이라면 캐리 거리는 좀 짧게 갈 거예요. 왜냐면 탄도가 낮아요. 오르막 라이에서 칠 때는 한 클럽 정도 이제 더 잡고 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오르막 경사기 때문에 채가 7번 아이언 각도가 조금 더 높게 맞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를 더 잡고 치는데, 그럼 그렇다면 내리막에서 채를 짧게 잡고 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7번 아이언이 내리막 경사에서 쳤을 때 한 6번 아이언의 각도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캐리 거리가 또 짧아요. 캐리 거리라는 거는 탄도가 어느 정도 나와줬을 때 그 캐리 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를 더 짧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클럽으로 그냥 치시면 돼요. 그래서 7번 아이언을 쳤을 때 캐리 거리는 아마 한 5야드 정도, 한 반 클럽 정도 짧게 캐리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런이 많이 생기겠죠. 탄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 계산을 하실 때 우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경사도를 절대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칠 때도 마찬가지. 이 경사대로 칠 거예요. 약간 스윙 자체가 막 이렇게 들어서 왼쪽 골반이 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있게 치는 스윙이 아니고요. 경사대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체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하체 하나도 안 써서 그냥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허리 아픈 사람이 치는 스윙 같이 허리를 안 쓰고 이렇게 경사대로 쳐서 임팩트 하고 나서 채가 바닥으로 좀 붙어갈 건데 경사가 있잖아요. 이 출구 쪽이 약간 지하라고 생각하고 경사대로 칠 거예요. 약간 경사대로. 그래야 뒷땅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 뒤쪽에 지면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이라도 뒤에서 치려고 하면 이 지면이 높기 때문에 채가 그 지면을 빨리 맞아요. 빨리 맞기 때문에 약간 좀 높은 곳에서 다운스윙이 되면서 팔로우가 좀 낮은 상태로 스윙을 해줄 거예요. 내리막 같은 경우 공위치 사실 오른쪽이 조금 더 좋아요. 가운데 원래 놓는 위치보다 공 한 알 정도 오른쪽이 좋고요. 여기서는 사실 클럽을 짧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거리에 맞는 클럽을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르막이랑 다르게 클럽을 짧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공위치만 옮긴 다음에 약간 이렇게 칠 거예요. 지금 아마 짧았을 텐데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서 공부터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리막 라이, 오른발이 높은 내리막 라이에서 칠 때 아마추어들의 가장 큰 실수가요, 뒷땅이에요. 뒷땅. 이 지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보다 백스윙 드는 구간이 높아요.
원래대로 스윙해서 이렇게 하면요, 테이크백 할 때 지면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셋업 자체를 좀 이렇게 놔주시면 그냥 똑같이 스윙해도 어드레스 때문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스윙이라면 약간 테이크백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셋업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터 맞히기가 쉽죠. 뒷땅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위치 살짝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아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약간 우측으로 가는 구질이 좀 나오고 있죠. 오르막 라이, 왼발이 높은 오르막 라이에서는 아까 제가 드로우가 살짝 걸린다고 했고요. 내리막 라이에서는 반대로 페이드가 걸리기가 쉬워요. 저희 페이드 아까 드라이버로 스윙 이렇게 보여드릴 때처럼 팔로우가 낮고 낮게 되면 클럽이 돌아가면서 릴리스가 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막에서 치실 때 왼쪽을 조금 더 에임을 해주시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골프존 GDR을 통해 다양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되게 사실 오랜만에 GDR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우선 그 볼 데이터, 그 다음 샷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나스모 스윙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저희 프로들도 카메라로 사실 스윙을 되게 많이 찍고 그걸로 연습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샷 점검들을 하는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 혼자 연습하실 때 뭔가 내가 무엇을 연습을 해야 하지 모르실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모 기능을 통해서 내 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머리가 많이 움직이는지, 헤드업이 빠른지 등등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 저도 잘했고 제가 오랜만에 좀 골프를 했는데 나스모를 활용을 하면서 저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제가 저의 스윙에 대해 좀 중요한 부분을 얻어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모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트레이닝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가 이제 스윙의 구간별 설명을 하면서 내 스윙과 그 프로님의 스윙의 그 약간 거울처럼 비교해서 그것 또한 혼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들도 많은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레슨해 드린 거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